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 문제, 농담.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박기사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비긴 어게인 이후로 처음인 것 같네요. 비긴 어게인 녹음한 지 이후로 거의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녹음한 지 한 달. 9월 말에 했으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한 달이 됐죠, 거의. 예. 그동안 뭐 했습니까, 도대체? 저 바쁘었죠. 늦은 휴가도 다녀오고요. 네. 일도 하고요. 축구방도 녹음하고요. 네, 최근에 바빴습니다. 일본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땠어요? 엊그저께 왔어요. 엊그저께 왔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다녀왔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트너가 바뀌어서 갔다 온 거죠. 그때는 이제 친구랑 갔었고, 이번에는 이제 와이프랑 처음 간 거였는데, 사실은 갔던 곳을 또 갔다고 해서, 네. 별다른 감흥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만큼 또 그때 안 봤던 거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 안 했던 거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행도 휴가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돌아오기 싫었어요, 사실은. 네. 갔다 온 지역이 어디였죠? 교토랑 고베랑 이쪽에 갔다 왔습니다. 오사카에도 있었고요. 교토, 고베, 오사카. 뭔가 옛날의 정취가 많이 느껴지는. 예, 그쵸. 네. 그곳에서 가장 좋았던 것 한 가지 꼽는다면 뭐예요? 저는 거기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있어요. 오사카에. 교토에, 오사카에 있어요? 네, 있는데, 해리포터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해리포터를 재현해 놓은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전 세계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경쟁을 굉장히 많은 데서 했었는데, 놀이공원에서 디즈니랜드 포함해서요. 네. 오사카가 땄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거의 거기 한 개밖에 없고요. 네. 유럽에서도 한 개인가? 그리고 미국에 한 개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전 세계 한 거의 세 개인가 뭐 이 정도밖에 없을 텐데, 아무튼 그곳에 갔는데 해리포터 뭐 책이랑 영화를 봤던 팬으로서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 자체를 똑같이 꾸며놨거든요. 해리포터에 나왔던 성을. 네, 성을 똑같이 꾸며놓고 말하는 액자부터 시작해서 뭐 책 보시거나 영화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구조가 똑같아요, 성이. 거기서 이제 놀이기구도 타는 거고 뭐 이런 건데. 네. 어찌됐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거 한번 타려면. 근데 일본 친구들은 기다리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맛집을 찾아가도 기다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서 먹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다 그러면 안 먹잖아요. 맛집이라 그래도 딴 데로 가서 먹지. 근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약간 루즈한 마인드 자체가 좀 저랑은 좀 잘 맞지 않나. 삶의 여유로움. 예, 저랑은 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가서. 네.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빡빡하죠, 사실은. 네, 팍팍하고 좀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 마음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여유로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공항만 가도 알 수 있어요. 공항도 차이가 납니까, 분위기가? 공항 가면은 사실은 이제 외국 공항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그 내리고 나서 한국인들은 비행기가 쓰기 전에 네. 다들 일어나서 자기 가방을 꺼냅니다.
자기 가방 꺼내서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나가려고? 사실 먼저 나가도 이게 짐 찾는 그게 있거든요. 짐 찾는 데서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짐이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어차피 거기서 다 만납니다. 다 만나는데 굳이 그거를 앞에서 끼어들어서 먼저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차이가 나죠. 사실 그래서 제 와이프도 약간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싫다 막 그러면은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냐 그러면서 막 답답해 하는데 사실 가서 또 만나거든요. 내가 한번 가봐라 그랬는데 결국 만났어요. 짐 찾는 데서. 따로 갔어요? 네, 먼저 나갔죠. 난 천천히 나가니까. 근데 결국은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공항 들어오자마자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사람들이 막 거의 막 밀치다시피 우르르 올라가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은 안 서 있고요. 네, 다 걸어가죠. 옆으로 막 걸어갑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좀 문화권이랑 그 생활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죠. 그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지하철 같은 거 이용할 때도 자주 느끼는데 두 줄석이 이렇게 표지판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두 줄 설 수가 없어요. 뒤에서 막 밀고 못 올라옵니다. 네. 가끔은 두 줄 서서 좀 편하게 하고 싶을 때는 옆에 일부러 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상황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생활화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경제 발전에 이룩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여유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유적인 거는. 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서도 여유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뭐 표현물이라거나 작품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대물림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애들이 막 10시, 11시는 물론이고 새벽까지 학원에서 나오고 막 차 기다리고 그럼요. 그런 모습들만 봐도 그래놓고 집으로 안 가는 애들도 많아요. 플스방으로 직행하고 플스1판 하고 가고 그렇죠. 네, 롤한판 하고 가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애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뭐 수학 경시대회다, 무슨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내몰리고 좀 가끔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고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런 걸 돌이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그거를 좀 더 느꼈던 것 같고 네. 일본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여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당일 배송 영화방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예, 뭐예요? 저희가 12월 31일에 당일 배송 영화상을 시상합니다. 예. 네. 이거 제가 공지하려고 기다렸어요. 박기사랑 같이 방송하려고. 예. 제가 계획까지 다 짜놨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7개의 시상 분야가 있습니다. 예. 시상 분야. 첫 번째 공로상. 이건 좀 예외적이에요. 저희가 다뤘던 영화 중에 가장 많이 출연하셨던 배우한테 주는 상입니다. 가장 많은 이경영 지원. 씨네. 네, 이경영 씨죠. 거의 내정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한 2달 남았는데, 네. 한 달 남았는데 뭐. 지금 한 13명 정도의 후보를 추려놓고 있고요. 이 후보가 갑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로상이 있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6개 분야가 남아있는데 일단 오프닝상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오프닝에 가졌던 그 영화. 두 번째로 엔딩상. 엔딩, 가장 인상적인 엔딩이 있죠. 그 다음 최고의 1분상이 있습니다. 최고의 한 장면이죠. 말은 1분인데 짧아도 좋고 조금은 더 길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연상, 그리고 조연상, 작품상입니다. 주연, 조연은 나누잖아요. 나무, 여우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걸 왜 나누는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 중에 사실 그렇게 차별화된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옛날에는 뭐 좀 달랐나?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시상 분야가 다양해질 수는 있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잖아요. 상 많이 잘라 그런 거네. 네, 그러니까 주연 중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신 분을 저희는 꼽고요. 조연 중에서도 가장 연기를 잘하신 분을 뽑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투표도 받고 또 저희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추천을 받고 해가지고 다양한 배우들을 언급하고 방송을 만들어 보는 쪽으로 시상 방송을 만들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건데 이게 청취자들 투표는 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댓글이 많이 안 달리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끼리 뽑아야겠네. 일단 기사들이 또 여러 명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많이 나온 기사와 적게 나온 기사 방송의 기여도에 따라서도 차등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박 기사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5위까지 뽑는 거예요. 각 분야마다. 5, 예. 네, 그래서 박 기사가 가장 높게 뽑은 사람은 승점 5점이고 가장 적게 뽑은 그렇게? 사람은 1점으로 해서 합산을 하는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12월 15일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합산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6개 분야를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프닝상, 엔딩상 최고의 1분 주연, 조연 작품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은요,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올해 개봉한 신작 기준으로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뭐 저희가 합산을 해서 12월 31일 방송을 통해서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로 저희가 꼽았는지, 어떤 배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안 다룬 영화들이 많죠. 그렇죠. 봤는데 안 다룬 영화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이제 더울프. 네, 더울프라는 영화가 있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줄 수 있는 더울프라는 영화도 있었으니까 네, 네, 재미난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공지사항을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 다룰 영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사, 오늘 다룰 영화 뭡니까? 오늘 다룰 영화는요, 저희는 타임 투 러브입니다. 타임 투 러브. 타임 투 러브가 크리스 에반스가 나와가지고 좀 이제 화제가 좀 됐던데, 사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사회를 본 그런 상황인데, 개봉을 했어요. 엊그저께 했는데 지금 3일 동안 10,000명 관객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40명밖에 안 됩니까? 예,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부진한 네. 흥행 스코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기대를 했거든요. 타임 투 러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로맨틱물이 좀 안 나왔잖아요, 외국계. 네, 그렇죠. 외국 로맨틱 코미디는 한국 거는 그 신민아랑 나오는 거.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거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레드카펫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준비 중에 있죠. 지금 개봉했나요? 개봉했어요. 그렇고. 개봉했는데 네. 그것도 로맨틱 코미디인가? 아무튼 뭐 지금 헐리우드 쪽이나 이쪽 로맨틱 코미디는 사실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흥행 배우죠. 크리스 에반스를 대표해서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 좀 진짜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다 보니까 조금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I always did think you were pretty cute. Congratulations, great work. So do the rom-com and I will get you the action. This is going to be huge. It's a comedy screenplay. I want to write something that's not funny, not romantic. Love starts out like thi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My response has been, I just don't see myself ever feeling the same way about you. But then I met this girl. Do you want to do a social experiment? Oh God, do this guy. No, he's my boyfriend. Oh my God, you're falling for her. I think we should just be friends. That's allowed, right? Men and women can be friends. To help, I rely on this writer's trick. As I try to imagine myself as the characters in the story. I have someone that I trust. Okay, that sucks. Shake it off. When I met your grandmother, she was engaged to an Italian. I had to steal her. You won't even fight for the girl you love. Love isn't a thinking thing. It's a feeling thing. I don't want you to marry this guy. Oh, are you out of your mind? All right, move. I'll find you. Jesus Christ, Wait. watch where you're... Here. Jesus Christ. 사랑에 말 한마디도 질색하는 사랑 불감증 남자가 있고요. 자선 파티에서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마성의 매력녀, 그런 여자를 만납니다. 오마이갓, 그 여자에게는 이미 돈 많고 좀 덜 떨어진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그날 이후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자선 파티를 그 남자는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작가가 직업인 그 남자의 특유의 허풍과 말발로 인해서 어느새 자선계의 유명 인사로 떠오르는데, 다시 한번 그때 그 여자와 재회한 그 남자는 그 남자의 상상 속 시공간을 초월한 아름다운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해군, 백발도사, 우주인, 한국 유생까지 되지만 돌아오는 냉혹한 현실은 그녀의 씁쓸한 약혼 고백일 뿐입니다. 그 남자의 비정상적인 로맨스가 시작되는 게 이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타임 투 러브. 연출은 존 리어든이라는 감독이 했는데요. 존 리어든 감독 하면은 연출작이 이전에 하나가 있긴 한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신인급 감독입니다. 신인이죠? 네, 사실상 신인 감독이고요. 저스틴 리어든이 크리스 에반스 그리고 미셸 모나한 이 두 명의 배우를 내세워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사회에 다녀왔는데 이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별로 기대를 하진 않았었어요, 저희가. 큰 영화도 아닐 뿐더러 많이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지 못했고 연출자도 유명한 연출자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여배우도 생소했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는 생각보단 괜찮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 로맨틱 코미디는 어떻게 봐도 무조건 평타는 친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나서는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크게 할 말은 없잖아요. 사실 볼 때 즐거운 건데 그 즐거움은 만족시켜줬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그 장르적 기준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줬다. 평타예요. 네, 기본을 했다. 네. 네. 사실 로맨틱 코미디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하죠. 그리고 뻔한 만큼 전형적인 힘이 있습니다. 일단 두 인물이 만나고 사랑하고 위기를 겪고 하지만 해피엔딩에 이른다. 이게 기본 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면서 보는 거죠. 네, 알면서 어떻게 봅니다. 진행될 줄을 알면서 보는 게 로맨틱 코미디인데 그 로맨틱 코미디만의 또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걸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약간 이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감정이.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로맨틱 코미디물에 한창 동안 빠져 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로맨틱 코미디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이게 크게 생각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물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물을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박 기사의 그 로맨틱 코미디에 빠져있던 기간 중에 건질만한 영화가 있다면 뭔가요? 제가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영화에서 가장 재밌게 봤거나 뭐 가장 좀 높게 봤던 영화가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로맨틱 홀리데이라고. 네.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화면도 너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OST도 좋아요. 그 음악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 배우들도 너무 짱짱하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로맨틱 홀리데이. 예. 네, 박 기사의 추천작입니다. 예, 그거 너무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영화만세에서 한번 다루기로 하죠.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룰만 하죠. 근데 로맨틱 코미디라서 뭐 크게 뭐 이야기할 부분은 좀 없을 거예요. 근데 저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를 학생 때부터 지금 한 10번 넘게 봤을 거예요. 뭐 그걸로 영어 공부도 한다고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좋았죠. 왜냐면 영국식 발음도 나오고요. 미국식 발음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배경이 영국과 미국이거든요. 사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로맨틱 코미디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편하죠. 네, 왜냐면 로맨틱 코미디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영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대사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영화 드라마나 액션 이런 거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지 모르지만 로맨틱 코미디에는 남자와 여자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친구들 관계가 꼭 나와요. 여자면 여자친구들, 남자면 남자친구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런 친구들이 영화의 코미디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무척 정형적인 캐릭터를 맡기도 하고요. 타임 투 러브로 돌아가 보면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인 크리스 에반스의 그 친구들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작가인 친구들? 작가인 친구들, 그 게이 친구 한 명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자, 짝사랑했던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부남. 네. 유부남 있고, 이제 캠핑카 같은 데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한 명 또 있죠. 네, 그런 친구들이 한 3, 4명 정도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영화의 그런 흐름을 좀 로맨스로만 흐르지 않도록 계속 가볍게 만들어주고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발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정말 정형적이라고 할 만해요. 한 친구는 진지하고 낭만을 간직하고 있고 한 친구는 정말 거칠고 단순하고 또 한 명은 멍청하지만 그냥 정이 가고 그리고 어떤 친구인 여자 한 명은 자신한테 연정을 품고 있지만 쿨하고 다양한 친구들이 등장하고 각자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할 때는 영화의 시트콤을 보는 듯한 맛이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데 이런 설정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도 주인공인 영민, 그러니까 조정석 씨가 연기했던 그 친구들이 또 나와요. 그 친구들의 박 기사가 잘 알 것 같은데 배성재 씨 알죠? 아나운서. 네.
배성재 씨의 친형인 배성우 씨가 배우인데 거기에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좋은 대사들을 많이 날리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맡은 역할이 여기서 그 캠핑카 살아가는 친구 같은 역할 비유하자면 뭐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괜찮아요? 잘 나왔어요? 옛날 원작에 비해서? 옛날 원작에 비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죠. 그래요? 네,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로맨틱 코미디의 특성상 평타는 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평타 치면 된 거예요. 네, 타임 투 러브라는 영화 역시 전형적으로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 속에서 로맨스의 줄기는 주연인 두 배우 그리고 코미디의 줄기는 조연인 배우들한테 분산시켜서 서로 적당히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계적인 설정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도식적이고. 그리고 크리스 에반스가 좀 어깨에 힘 빼고 나온 영화라서 그 많은 좀 여성 팬들이 관심을 갖고 좀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막상 끝까지 보고 나면 오히려 여성 배우한테 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셸 모나한이라는 배우가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특히 그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3개 정도 뽑자면 그 세 번째 장면으로 저는 그 배 장면을 뽑고 싶거든요. 영화의 그 게이 친구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죠? 네네. 그 친구가 어떤 소설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 책 이름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콜레라 시대에 콜레라가 유럽 대륙을 휩쓰고 있던 그 전염병의 시대에 어떤 정말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던 어떤 남녀가 배 위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는데 배에 노란색 깃발을 묶으면은 그 깃발이 펄럭이는 배는 콜레라 환자들이 타고 있다 해서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타가지고 그냥 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결말인데, 이런 거를 영화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나오죠. 그쵸. 상상으로. 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올 때 미셸 모나한의 모습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나부끼는 깃발을 잡고 있는데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패션도 정말 이 영화에서 좋겠고 예뻐요. 네. 예쁜 것 같더라고요. 예쁜 배우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 영화는 전형적인 기본적인 설정부터 흐름과 구성 그리고 심지어는 캐릭터까지도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재미와 적당한 감동을 기계적으로 버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만큼 얼핏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게 로맨틱 코미디의 현 주소죠. 대부분의 로맨틱 코미디가 이럴 수밖에 없고 또 이 속에서 로맨틱 코미디는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맨틱 코미디가 엄청나게 이제껏 가본 적 없는 예술적 경지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나온 로맨틱 코미디는 사실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는 이런 전형성에서만 매몰될 수 없다. 이 영화만의 특별함을 좀 부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전 저스틴 리어든의 연출, 장면 연출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한 몇 장면 있어요. 앞에 자선 행사? 네. 이런 거에서 처음 만나잖아요, 두 배우가.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어떤 자선 행사에서 호감을 느끼는데 그 행사 이후에 이 여자를 찾을 길이 없어요.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신데렐라처럼 된 거죠. 근데 유리구두 하나 없는 거지. 근데 그 이후부터 오직 나에게 주어진 단서라고는 이 여자가 자선 행사에 참가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자선 행사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있는 모든 자선 행사에. 근데 그 과정의 연출 기억하세요? 그게 뭐 이렇게 문 넘어가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네. 저도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맞아요. 어떤 자선 행사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반대쪽 오른쪽 끝으로 화면 끝으로 나가게 되죠. 그럼 왼쪽 앞에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여행사 광고. 뭐 그런 광고도 있었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왼쪽으로 들어오고 또 이제 마라톤 씬이 계속 나와요. 자선 행사는 보통 접시 하나에 $50씩 내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맨날 밥을 먹고 이렇게 격식 있는 행사를 하고 나서는 갑자기 뛴다, 마라톤을 시킨다 이러면서 되게 희화화시켜서 장면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연출이 좀 남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출이라거나 또 인상적이었던 게 영화 속에서 크리스 에반스의 자아 같은 게 계속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자아를 되게 담배 피고 항상 담배 연기 있고 갱스터 무비에 나올 것 같은 중절모 쓴 검은 양복 입은 남자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게 진짜 자아인 거예요. 되게 황폐하고 고독한 남자의 자아를 갖고 있는데 현실 속의 크리스 에반스는 그냥 평범한 남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아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상상을 자주 하잖아요. 주인공의 상상을 통해서 영화의 영상으로 시커컷에서 구현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성을 따르고 있음에도 연출에 그런 특별함을 부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의 형식적인 재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박 기사는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었고, 사실 이 영화를 그 크리스 에반스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에 개봉하기 쉬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그 크리스 에반스라는 배우가 아니었으면 네. 스크린 차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왜냐면은 점에서요? 기존 로맨틱 코미디와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특색이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게 막 특색이 드러나지 않고 배우빨 아니면은 흥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뭐 영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여자도 어장관리가 너무 심해요. 미셸 모나니? 네, 생각보다 심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뭐 로맨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우선 뽑자면은 마지막에 그 하트 찾아다니는 그 장면이랑,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상상으로 뒤에 사람들이 쫓아다니죠. 네.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처음 이제 마트였나? 거기서 이제 생일 카드를 고르면서 키스하는 네. 장면이 있어요. 뭐 그런 장면들을 로맨틱하게 만들려고 좀 이렇게 꾸민 장면인데, 거기서 나오죠. 뭐 터미네이터랑 그 게이가 한 얘기가 네. 뭐였죠? 그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터미네이터가 더. 그러니까 여기 게이 친구 하나 나오잖아요. 네. 그 게이 친구가 서점 점원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쵸. 그게 남자잖아요. 근데 게이 사이에서는 남자가 이성애자일 수도 있으니까 쉽게 접근을 먼저 못하는 거죠. 이 친구가 또 소극적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뭐였죠? 터미네이터 말고. 가장 낭만적인 영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건데, 남자가 말한 영화가 뭐지? 나 그게 궁금한 거야. 게이가 말한 영화가 아무튼 어떤 영화 하나 편을 말을 해요. 네. 근데 그 다른 서점에서 일하는 친구 사랑과 영혼이었나? 2가 맞네. 언체인드 멜로디. 사랑과 영혼이었는데, 아무튼 그 게이 친구가 서점에서 일을 하는 거죠. 네. 서점에서 일을 하고 책을 빌리러 온 사람을 짝사랑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러죠. 그 터미네이터가 더 로맨틱하다. 네. 근데 터미네이터가 이 영화보다도 로맨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이렇게 감동적으로는 좀 더 터미네이터가 좀 뛰어나지 않았나. 터미네이터는 대단한 로맨틱물이다. 막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서점 그 게이 친구가 그래서 딴 데로 가려고 알비백 이러면서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뭐 로맨틱 코미디로서 뭐 감동을 뭐 주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긴 했는데, 그런 점에서도 좀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 에반스가 이 한복을 입고 뭐 우리나라 대사를 좀 치고 네. 뭐 이런 거 아니었으면은 스크린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해봤습니다. 사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스타 파워에 상당히 의존하는 장르죠. 그럼요. 아무래도 참신함을 부여할 수 있는, 영화적인 참신함이나 특수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르다 보니까 결국은 마케팅, 그리고 그 마케팅의 근간인 스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크리스 에반스가 없다고 하면 이 영화에 스타 파워를 내세울 수 있는 배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에반스에 대한 의존도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여자 배우한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죠. 로맨틱 코미디에 이제까지 남자 배우로서 티켓 파워가 있었던 배우라고 한다면 기껏해야 옛날에 그 리차드 기어, 그 다음 시대의 휴 그랜트, 그렇죠. 이 정도 말고는 남자 배우 중에서는 힘이 있다고 할 만한 배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자 배우가 엄청 많았었죠. 줄리아 로버츠부터 해서 맥라이언, 뭐 각 시대별로 여왕들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 배우 있잖아요. 레이첼 메가담스.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들의 계보가 있죠. 근데 아직은 남자 배우로서는 별로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영화였어요. 평범한 영화였고, 로맨스보다는 코미디가 오히려 더 잘 사는, 그리고 평범한 드라마 속에서 나름의 특수성을 부여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런 영화였고요. 제가 또 인상적으로 봤던 아까 3장면 정도 있다고 했는데, 다른 한 장면을 꼽자면 할아버지가 이 손자인 크리스 에반스한테 자신의 옛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의 연출도 또 독특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크리스 에반스가 옷을 바꿔 입는 거죠. 그 이전에 만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크리스 에반스가 옷을 바꿔 입고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계속 크리스 에반스는 상상을 하니까 자기의 모드로 변화시켜서, 치환시켜서. 할아버지가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해병 선원이었다고 나와요. 난 두려운 것 없는 해병 마린이었다. 근데 어느 항구에 딱 내렸는데 어떤 술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 예쁜 거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그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는 당당히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여자하고 춤을 췄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 에반스가 되게 디즈니 얘기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폭죽이 터지고 정말 디즈니스러운 연출이 들어가요. 만화적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바로 거기서 대꾸를 하죠. 무슨 소리야? 나는 계집애 같은 로맨스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그래픽 노블 스타일 있잖아요. 그냥 거칠고 신시티 스타일의 만화체로 바뀌어서 거대한 전함에 2차 대전의 거대한 전함에 타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적군을 막 소탕하다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그래서 헤엄을 쳐가지고 여자를 만나게 뉴욕까지 헤엄을 쳐왔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사랑을 하고 막 이런 얘기로 펼쳐져요. 그냥 그런 회상하는 씬에서의 제약이 없는 부분을 만화를 통해서, 그것도 디즈니와 그래픽 노블 스타일의 뭐 여러 가지 남성적인 만화 스타일, 뭐 스토리가 강한 라인,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연출의 참신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크리스 에반스가 영화 중간중간 상상하는 장면들도 되게 폭이 있었고요. 이런 연출의 최대한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늘림으로써 제약이 있는 스토리를 메꾸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엿보였다는 측면에서 이 저스틴 리어든이라는 감독이 영화 한 편을 찍으면서도 소소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기사, 이 영화에서 또 주의 깊게 봤던 장면이나 아쉬웠던 장면을 또 꼽아본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뭐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재밌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거는 코미디 쪽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인데 이제 여자 주인공의 반지를 빼서 바다에 던지진 못하고 네. 그 모래밭에 던져버린 다음에 여자가 화를 내니까 그 반지를 다시 찾아주는 네.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우리나라 정서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찌질 모드의 코미디로서 재밌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의 연애가 점점 더 연애물이 옛날처럼 낭만만을 막 부추기면서 정말 멋진 남자, 정말 신데렐라 여성 이 구도로만 가지는 않아요. 드라마만 봐도 요즘 보면은 다 약간 현실적인 모습을 최대한 많이 그려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최근의 특색이라고 할 만한 부분인데 결국은 여자는 뭐 어장관리하거나 오히려 나쁜 여자의 모습들도 가끔 등장하고 남자들은 찌질하고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추세도 많이 나타나고 이게 현실의 반영이라고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객들의 공감을 더 사기 위해서인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이 영화도 어느 정도는 그런 선에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은 찌질하고 문 닫힌 남자가 조금은 마음을 열고 변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랬고요. 또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만한 점은 19금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영화가 등급이 청소년 관람 불가거든요. 난 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차에서 오랄시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막 오랄시키잖아요, 차에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다짜고짜 타더니 그쵸. 숙여요. 그럼 남자가 이제 손으로 막 누르고 옆에 경찰차가 서잖아요. 근데 경찰차에서 눈이 마주치죠. 따봉을 하죠. 네, 근데 손이 밑에서 쫙 올라오죠, 경찰이. 네, 근데 따봉이었죠. 박주영 선수가 생각났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 에반스도 박주영의 팬인지 역시 따봉으로 응답을 하고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 이외에도 19금 장면이 중간중간 등장해요. 섹스에 대한 되게 자유로운 대사들 이런 것들도 최근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면서 캐스팅이 마블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글쎄요. 어떤 쪽에서 그 생각을 하셨죠? 주인공이 작가입니다. 영화 작가인데 영화 시나리오 작가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맡긴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이 혹시 익숙하다는 생각 안 해봤나요? 그 사람이잖아요. 팔콘. 네, 팔콘. 네. 맞네. 캡틴 아메리카에 나왔던 네. 팔콘입니다. 그러니까 팔콘이 소속사 사장으로 나오고 크리스 에반스가 부하로 나오는 거야, 직원으로. 그러니까 이 둘이 캡틴 아메리카 내한했을 때 이 영화 촬영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같이 내한을 해서 좀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중간에 한국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 관련해서 얘기를 칠 때 소프 오페라라고 하는데 한국 막장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땠나요? 외국인들이 보는 저희 드라마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드는 나라다. 뭐 이런 것도 그쪽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복을 입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느끼는 우리 모습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살짝은 좀 씁쓸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도 걔네랑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거기서 거긴데 걔네가 우리를 되게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그 장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는 그렇죠. 거기서는 한국이랍시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막상 그런 막장 드라마 못 찾거든요, 한국에서.
기코테 점 찍고 돌아와서 복수하는 수준이지 거기서 무슨 성전환을 해가지고 진실한 사랑을 이루다가 뭐하다가 막 이러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그 짝 아닙니까? 그렇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그런 부분은 거부감도 어떤 분한테는 들 수 있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더 해볼 만한 부분이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죠. 로맨틱 코미디물을 뭐 이야기로 뭐 풀어서 끌고 간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전문가잖아. 우리가 왜 전문가야? 아마추어 전문가죠.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영화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만큼 결국은 로맨스와 코미디의 양축, 그중에 코미디를 특별히 잘 살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연출적인 참신함을 부여하면서 제약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연출의 참신함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했다. 대신에 로맨스를 풀어가는 과정은 약간은 급작스러울 수도 있고 비호감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었고요. 네. 근데 요즘에 왜 일본 영화들이 개봉을 많이 안 해요? 그죠? 일본 영화들이 개봉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죠. 이와이 슌지 감독이 한참 활동할 때는 가끔 했었는데 요즘엔 이와이 슌지 같은 대표급 감독은 좀 뜸하고 그 아래급의 감독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참 로맨스 이런 거 참 많이 나왔죠, 그죠? 일본 로맨스가 찡하고 그랬죠. 예,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일본풍의 약간 로맨스물, 드라마물, 네. 이런 거, 철도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좋아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하네요. 네, 다음에 언제 박 기사가 일본 영화 한번 보러 가자고 하세요. 그럼 일본 영화도 괜찮고. 개봉을 안 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개봉한다니까. 깨끗하고 네? 연약한 뭐 이런 몇 편 개봉합니다. 자, 오늘 다룬 영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좋은 배우, 몫을 배우 뽑는 시간으로 가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배우로 여주였죠, 여주. 미셸 모난. 네, 미셸 모난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배우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나온 거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을 느꼈던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자 주인공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능력을 충분히 살려줬다고 판단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주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장관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잘해준 것 같아요.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을 보고 이게 쌍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하면 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쌍년이라는 표현을. 이게 뭐 비속어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비속어인데 그냥 일상화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쌍년. 네. 아무튼 쌍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셸 모난을 역시 뽑겠습니다. 미셸 모난이라는 배우가 너도 쌍년. 무엇보다 예뻤고요. 옷도 잘 입고. 쌍년 역할을 맡는 분들은 예뻐야 돼요. 그렇긴 하죠. 아니면 쌍년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쌍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더라? 그 옛날 스파이더맨 2에서도 나왔었고, 그 전에 500일의 썸머에서도 쌍년 얘기 많이 나오고. 거기서도 나왔고요. 사실 건축학개론에서도. 그렇지. 나중에 막 사람들이 한가인 쌍년, 수지 쌍년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이 본 타짜에서도 맞네. 거기서도 쌍년이라는 대사가 몇 나오죠. 번이 나오지. 예, 이게 요즘에 거의 쌍년이 그러니까 일상 용어예요, 일상 용어. 여기서 말하는 쌍년은 최근 연화에서 쌍년이라는 대사가 나오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제법 많이 등장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쌍년은 얼핏 보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자 빼고 모두한테는 선방의 대상입니다. 그럼요. 네, 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그 쌍년이라는 영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신조어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쌍년은 예뻐야 하는데 그 미셸 모난이 정말 제대로 그 쌍년의 역할을 소화하지 않았나. 예뻤어요. 충분히 예뻤어요. 매력적이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은 배우는 뽑아봤고요. 몹쓸 배우 한번 뽑아볼까요? 이런 그 로맨틱 코미디에서 몹쓸 배우 이런 거 뽑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굳이 뽑아보자면은 그 캠핑카 친구, 네. 그 친구의 역할이 뭐 없었습니다. 뭐 크게 코미디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살려주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결국에 중요한 대사는 그 캠핑카에 같이 있던 그 아주머니가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역할이 그 아주머니를 끌고 나오는 그 역할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를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오늘은 다 일치하네요. 저 역시도 그 친구가 가장 불만이었고요. 그 친구의 존재감이 정말 안 좋았어요. 4명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비슷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유독 그 친구만 존재감이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순수하게 배정된 분량이 없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차를 구경시켜준다거나 그런 장면에서 존재감이 좀 약했죠.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로맨틱 코미디물은 비추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 영화 역시도 보말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 비추와의 경계에 있었단 얘기인가요? 그 선에는 좀 있었죠. 근데 비추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거는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네.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개취이기 때문에 장르를 보는 개취이기 때문에 영화적인 거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보말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의 연출이 아무래도 참신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한 흔적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봤나 봐요. 저는 보말인데 좋은 쪽의 보말입니다. 보말이고요. 저는 보말로서 평을 하자면 뻔하지만 공감 가는 코미디, 연출의 참신함을 통해 승부를 걸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 제가 좋게 봤던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시사회로 봤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감정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돈 안 주고 봤기 때문에. 네, 자, 당일 배송 영화방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입니다. 네. 며칠입니까? 다음 주 개봉 영화는 11월 6일 영화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박 영화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때가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굉장히 이제 핫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11월 6일 날 개봉하는 영화 중에 가장 뜨거운 영화가 인터스텔라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감독을 하고요. 출연 배우만 해도 굉장히 좀 빠방합니다. 예. 누가 출연합니까? 그 매튜 맥커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앤 해서웨이 나오고요. 매튜 맥커너이 한다면은 지난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네. 올해 당일 배송 영화방 저희에도 후보로 올라갈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앤 해서웨이도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통해서 그쵸.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크리스토퍼 놀란이니까. 그렇죠. 이게 거의 3시간에 육박하는 상영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기대작인 만큼 저희가 보면서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벌써부터 예매율이 1위더라고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패션왕입니다. 패션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원 씨가 나오죠. 주원 씨가 영화에 나온 적이 지난번 김하중 씨랑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드라마는 항상 이게 대박치는 배우예요. 네. 대박을 치는 배우인데 영화에서는 저번에 한번 실패를 했었죠. 추석을 겨냥해서 나온 영화였는데 그 영화 딱 설날이었나? 봐도 보기 싫은 영화들 있잖아요. 딱 봐도 망할 것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영화에 출연을 했었어요. 로맨틱 코미디가 제가 보기에는 망하기 쉬운 장르는 아닌데 네. 그 영화를 망했죠. 어쨌든. 근데 이번에도 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같이 주연을 한 배우가 설리입니다. 설리가 지난 해적에서 보여준 연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좀 더 비중이 커졌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누구에게나 찬란한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감독이 이뮤철 감독입니다. 이뮤철 감독님이 누구죠? 이번에도 축구 관련 다큐멘터리예요. 축구 관련 다큐멘터리 하면 딱 한 편 꼽을 수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예전에 인천 유나이티드요. 네, 비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축구 다큐멘터리 사에서는 걸작으로 남아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좋은 작품이에요. 네, 저희가 언젠가 영화만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찍어내는 축구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많은 축구 팬들한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출연자 중에 김남길 씨가 있는데 목소리로 출연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김남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혜성 감독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그 다우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입니까? 예, 구혜성 감독이요. 감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편은 여러 편 찍었었는데 장편 해가지고 이렇게 개봉하는 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옛날에 복숭아나무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장편인지 단편인지 모르겠네요. 조승우 씨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복귀작으로 그 영화를 선택한 이후에 지금까지 활약이 저조합니다. 예.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는 이제 심혜진 씨랑 본인도 직접 나오고요. 네. 뭐 그런 영화인데 1시간 반이 좀 안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어떤 작품일지 평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가족 뭐 드라마 뭐 이런 건데 흥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이런 요즘에 대작들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현기증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영화고 뭐 요즘에 핫하죠. 그 삼둥이 아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송일국 씨. 송일국 씨. 네, 그다음에 뭐 김영애 씨, 그다음에
우결에서 아주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소은 씨, 뭐 이런 분들이 네.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11월 6일에 개봉하는 영화, 11월 6일 목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다음 볼 영화입니다. 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다음 볼 영화는 레드카펫입니다. 오, 네. 굉장히 핫한 영화입니다. 네, 최근에 개봉을 했고요. 그 영화 주연이 이제 윤계상 씨랑 고준희 씨, 네. 그리고 오정세 씨가 나오는데, 뭐 2PM의 찬성 이런 배우들도 연기를 하고요. 그 영화를 제가 문기사랑 함께 보고 왔고요. 그 영화를 녹음을 해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걸작이에요?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근데 무슨 말이야? 걸작일 것 같아요. 저는 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화로 레드카펫을 제가 보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웨스턴 리벤지라는 영화를 제가 박기사랑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웨스턴 리벤지를 봤고 박기사는 사이베이션을 봤잖아요. 저는 예전에 봤어요. 한 세 달 전인가? 네, 그 사이베이션이라는 게 사실 원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빠르게 본 박기사랑 좀 늦게 본 제가 같이 녹음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억을 한번 되새겨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기사 오랜만에 출연인데 청취자들한테 안부 인사 한번 해보죠. 뭐 안부 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제 목소리 듣는 게 안부 인사죠. 네, 그렇습니까? 네. 10월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예,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과음과 그다음에 새벽에 그 엘클라시코 경기를 보느라 지금 오늘 녹음 날짜가 지금 26일입니다. 26일인데 엘클라시코 경기를 보느라 잠을 푹 자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일요일 아침이는데 아무튼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예, 과음들은 하지 마시고요. 밤에 일찍 주무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저와 박기사는 이제 그 축구장 상암으로 가죠. 네, 저희는 가야 됩니다. 네, K리그 클래식 다음 따라갑니다. 라운드를 보기 위해서 부산과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곧 출발할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일 배송 영화방 제 53방 타임 투 러브였습니다. 타임 투 러브. 네, 지금까지 들어보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땡큐.